윤석열의 아버지 윤기중 씨가 죽기 전에 이종찬 광복회장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뭘 모르고 자라서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에 너무 집착하는 성향이 있다면서 문제가 생기면 충고해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와 같은 이종찬 광복회장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독립기념관장에 친일 매국노 뉴라이터 김형석을 임명했습니다. 이놈의 인생은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놈의 유명한 거짓말이 있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은 정의로운 일이 아니면 부당한 상관의 지시를 절대 따르지 않고 오로지 국민에게만 충성을 다할 것이라는 신념에 찬 말입니다. 대통령도 쏘고 국민들도 쏘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에 지명받았을 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것도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문재인은 검찰개혁을 잘할 것이고 국민에게 충성을 다할 것이라는 이놈의 감언 이설에 속아 검찰총장에 임명했습니다. 문재인은 이놈이 조국과 함께 검찰개혁을 잘하라는 뜻에서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였는데 지명하자마자 조국에 대한 사냥을 시작하였고 문재인의 묵인하에 조국의 온 가족을 도륙하여 조국은 장관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 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놈을 채널A 사건 관련 감찰방해 행위 등으로 징계를 실시하여 문재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오히려 추미애를 경질하고 이놈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두둔하였습니다. 문재인은 아직도 자신의 과오에 대하여 국민께 공식적으로 사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봅시다. 그리고 윤석열은 대통령 출마할 때 어디서 출정식을 했습니까? 애국지사 윤봉길 의사의 기념관에서 출정식을 했습니다. 친일 매국 사상에 물들어 있는 놈이 감히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출정식을 하는 기만수를 연출했습니다. 그야말로 야비한 놈입니다. 그리고 이놈의 인간성을 잘 나타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무궁화 열차칸에서 마주 앉은 이준석 대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좌석에 구둣발을 쭉 뻗어 올려놓은 사건 말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기본이 안 된 놈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얼마나 하찮게 봤으면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 옆자리에 이상일 전 국회의원이 앉아 있었는데 이 짓을 했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개망나니 짓을 하겠습니까? 인간 쓰레기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준석에게 이 새끼 저 새끼 했다 하지 않습니까? 인간 말종놈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더 가관입니다. 미국에서 바이든과 만나 대화를 좀 하려고 기대했는데 바이든이 잠깐 얼굴만 보고 패싱해 버렸더니 기분이 상해서 하던 말이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분명히 말해놓고도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라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도리어 이것을 보도한 MBC에 대해서 온갖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언론들은 뭐가 무서워서인지 입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양평고속도로 변경 사건,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 명태균의 공천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압승했습니다. 윤석열은 총선 대패 후 여차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기타 민생 법안들을 많이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모조리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은 재의결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모조리 부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윤관홈은 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은 범죄 혐의가 있는 검사들을 순차적으로 탄핵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삭감 내역을 보면 대략 예비비 2조 4천억 원 삭감,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 특경비 중에서 사용내역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용처가 불분명한 예산 76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497억 원 삭감했고요. 용산공원 사업비 229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일명 김건희 예산이라 부르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예산 74억 원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국힘당은 마치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대거 삭감한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대 입학 정원을 매년 2,000명씩 정원하기로 발표하여 의사협회와 극단적인 갈등 중에 있습니다. 이놈이 드디어 결단을 내립니다. 무속의 힘을 빌려서 날을 받아서 12월 3일 밤 10시 23분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에는 의사들도 처단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자기 앞의 걸림돌을 모조리 제거하여 자기 마음대로 국정을 주무르고 더 나아가 종신 집권을 꿈꿨습니다. 이놈은 설사 민기를 다 채운다 해도 임기가 끝나면 자기가 저질러 놓은 범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감옥 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자기가 살려면 종신 집권을 해야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좋지 않아 헬기가 빨리 뜨지 않았고 민주당이 평소 준비가 잘 돼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국회로 올 수 있었으며 특히 민주 시민들이 대거 국회로 달려와서 계엄군을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젊은 군인들의 소극적 대응으로 유혈 사태가 나지 않았고 국회의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윤관홈이 사령관들에게 전화로 윽박질러 국회 본회의장을 장악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나 사령관 이하 장병들이 더 이상 진입하지 않고 설수하여 미수에 그친 것이었습니다. 만약 하늘이 대한민국을 버렸다면 아마 대규모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민주당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주 인사들을 대거 체포, 고문, 살상하여 전두환치하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이놈은 박정희 전두환보다 더 간악한 놈입니다. 계엄에 실패했으면 모든 책임을 지고 자결을 하든지 스스로 걸어나와 당당하게 처신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놈은 간악하기도 하고 비굴한 인간 쓰레기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3월 초면 이놈은 파면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김대중, 김영삼이가 전두환을 사면한 잘못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놈은 반드시 군사 반란과 내란, 외환죄를 물어 총살형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란 중요 종사자들은 물론이고 내란 선동, 선전 혐의가 있는 모든 놈들을 색출하여 모조리 형사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정상적인 민주 절차를 거치지 않는 군사 반란 역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